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저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 파생상품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가장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와 핫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 토겐스탁에서는 오늘 수요일에는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요즘 가장 이슈가 많고 말 많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의 발언, 주요 이벤트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해외 선물 투자 전략, 그다음 국내 주식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토겐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1654-9188 02-1654-9188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문자로 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샵 3989, 샵 3989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는 대로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토겐스탁 또는 별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국내 증시, 그 다음 해외 투자 관련한 모든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니까요. 그쪽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과 함께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 퀴즈 이벤트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 해외 주식 무료 교육 비디오를 VOD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저희가 베스트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오늘 시청자 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자, 문제만 보면 어려운데 답 보기 보면 쉬워요. 자,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회담 장소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지역이며 대표적인 미국 중서부예요.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팜벨트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와이, 2번 마카오, 3번 아이오와.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일단 보기 중에 하나는 탈락이죠. 미국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 하나는 섬이잖아요. 팜벨트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답은 너무 쉽죠? 정답 아시는 분은 샵 3989, 샵 3989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선착순 저희가 바로 접수해가지고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트럼프가 할 종목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이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할 종목.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먼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선제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제스타님이 약간 블랙 계통에 오늘 입고 나오셨는데 원래 막 같이 맞춰 색깔로 입고 대비가 많이 되네요. 아니 같이 맞춰 입고 나가겠는데 약간 여기 밝고 여기 약간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럼 암흑의 시대와 밝기의 시대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밝았으면 약간 그거 바둑 갈 뻔했어요. 바둑. 그럼 백돌과 흑돌. 다음번에 제가 백정장을 입고 오는 걸로. 예. 백전장 아무나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장 오늘까지도 조금 오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다행스럽건 건 아니겠지만 뭐 주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파생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장 변동성이 좀 딱히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살짝 밀렸고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이죠.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국내 증시, 특히 국내 증시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고민도 많겠지만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옵션 만기일이 또 다음 주 목요일로 약간 옵션 만기일이 좀 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선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치스타님께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국내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고 미장만 올라온 게 아니라 유럽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유럽이 네. 반등이 셉니다. 네, 유럽 반등이 세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유럽이 올리고 하루는 미국이 올리고 하루는 아시아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지금 장을 올려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나라도 솔직히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왜 최근래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원화가 요즘 원화 강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원화 때문에라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외인들의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화가 더 떨어질 때가 저도 약간 이런 네. 생각하는 게 60원이잖아요. 30원 지금 30원대까지 가면 거의 마지노선 네, 아닙니까? 마지노선이고 거기 가면 이제 외환 달가도 1,100원인데 그러면 그렇죠. 사실 1,100원까지 노리고 지금 들어가서 1,100원까지 노린다? 안 되죠. 이거는 네, 약간 좀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달러를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달러를 매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좀 더 밀리면은 한 번 더 달러를 매수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뭐 원화를 예를 들어서 원화와 달러를 중에 선택하자 하면은 저라면은 달러를 선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원합니다. 아직까지 원한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봐야 1,130원이거든요. 야. 지금 불과 20 몇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네. 좀 20 몇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원화가 엄청 강하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또.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장이 어려운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원하게 막 상승으로 쭉 가는 이런 모양새도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멈칫멈칫하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 버리는. 네. 그리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렸다가 또 말도 안 되게 또 조정받고 이런 게 좀 하다가 이번에 지금 최근 3일 동안은 굉장히 많이 조금 올라왔죠. 근데 제가 조금 우려시하는 거는 일단 원화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우려시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래 이제 수급을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인의 현물 쪽이거든요. 네. 외국인의 이제 현물 쪽이 좀 들어온 게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약화될 때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관 수급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사도 기관만 사는 날도 장이 오릅니다. 기관 그렇죠. 예,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기관만 산다고 해서 근데 장이 기관이 이제 더 살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왜냐면 연기금은 지금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왜냐면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있는데 주식 비중 거의 다 채워가지고 주가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융 투자는 대표적인 단타 투자인데 그러니까요. 내내 샀다가 지금 다시 그래서 파는 지금 이제 제가 상황인데.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솔직히 오늘 장에 287.30까지 올라오면 선물 여기 차트 선물 지수에, 예, 선물 선물 지수. 지수로 얘기하면은 287.30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은 2155 정도 되는 네.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올라와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덜 미치고 조정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장 초반에 잠깐 매수로 따라갔다가 장 초중반이었죠. 초중반에 잠깐 매수 따라갔다가 그 아주 짧게 한 6티 손절 날려버리고 바로 286.30에서 매도로 전향해서 쭉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냈고 그래서 항상- 약간 보면은 약간 눌림할 때 좀 매수한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좀 보고 저는 있어요? 일단은 눌림할 때 매수한다기보다는 네. 외국인의 수급이 네. 들어오는 날이라면 매수를 할 것이고 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라면은 네,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매도를 할 기간은 것입니다. 저는 매도밖에 지금 크게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기관이 솔직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 아래에서 선물 이제 뭐 코스피 2000 지수로 말한다면은 1900 지수에서 네. 여기 지금 2150선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외국인의 힘이 아니거든요. 네. 한 80%는 기관이 있거든요. 연기관에 왕창 샀죠. 예, 금융투자. 왜냐면 80%가 기관이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중간에 산 건 있어요, 분명히. 산 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고 난 다음에 산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샀던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힘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제 기관은 이제 더 이상 살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고 슬슬 기관은 조금 매도의 쪽에 방향성을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그거를 수급을 좀 받쳐준다면은 장이 그래도 더 오를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장은 저희가 봤을 외국인 때는 수급 따라서 한번 봐보자. 네, 외국인 수급 따라서 보는 게 일단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럼 선제스타님 봤을 때는 네. 선물 대응을 할 때, 지수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이렇습니다.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260대 중반 지수 네. 확인할 때 281 돌파 여부 확인한다. 그래서 281 지수까지 최소 수익 매수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284 지수까지를 우선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매수 마감된 상태고요. 287 매수 지수, 마감했군요. 네, 네. 287 지수 이상 끌고 가지 마라. 우선 얘네들은 추가적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84까지 간 다음부터는 여기서 혼조세를 들다가 추가적인 그림이 내년부터 다시 위에 전체 보합을 뛸 수 있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번 마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4지수 위부터 287지수까지는 쫓아가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이제 270 후반 279지수 정도 찍을 때 저희가 주간장에서 3포가 올라간다. 그 야간장에서 280지수를 찍는다. 그래서 뭐 걔네들 뭐 빠짐없이 싹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수들 보시면 여러분들 2200지수 마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들 보면 얘네들은 채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채널 상단부 맞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딱 상단부 왔죠.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선물지수 284지수로 오면 이 구간을 내년에 뛰어넘어서 2500지수 위까지 전체 부합을 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적인 혼조세를 들 건지 그걸 결정할 거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결정 나진 그렇죠. 않았지만 한 마디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표현이 딱 지금 좋네요. 이 구간에서 한마디. 지지력들을 가서 배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채널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7을 안쳐가는 배팅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저가 매수, 배팅 마무리, 눌림 배팅 마무리, 눌림 배팅 마무리, 매수 그대로 홀딩, 그 다음에 마무리 구간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혼조세를 드는지를 봐야 되고 내년에 이 윗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무포 관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 쪽으로 되돌림 본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매도 시작은 아니지만 이건 전반적으로 뚫은 구간들이 280지수 상단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80지수 지지력이 286, 7 저항 보시고 혼조세.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추세보다는 앞으로 좀 더 혼조세 관망들이 좀 더 있을 그럼 거다. 저기서 이렇게 조금 예상하고 안착하고 좀 힘을 기르면 뭐 재차 반등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은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쫓아간 아.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대동되지 않으면 같이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얘네들이 280 지수에서 지력 받고 거기서부터 배팅이 들어와서 전고점 1차 그다음에 뚫는 과정을 보신 게 낫죠. 네. 그래서 이번 월물에 대한 매수 목표는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 다 왔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해서 매수 반등 노렸던 구간 파동들은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재사님 딱 일장 들어보면요, 약간 한편의 시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지려밟고 진짜요? 딱 지려밟고 튀어 소설 아닌가요? 한 마디가 딱 이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확 들어와요. 아, 이게. 예. 저희는 이제 매일 매매하고 리딩하고 제가 일주일에 생방송, TV 생방송을 3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리딩을 하고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래서 혹시 남은 시간에 저희가 글 말한 거 쓰- 그대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글 쓰시거나 뭐 예. 이런 건 아니시고요. 예, 글 같은 그렇죠. 거안 뭐 쓰세요? 저희는 하던 거니까 사실 뭐 방송도 저희가 하던 거 이야기하면 돼서 뭐 특별한 웹툰 작가로 데뷔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시나리오 작가로. 근데 단어 선택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내리에 아, 바로바로 그렇습니까?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투자 상담, 이 종목 상담이 많이 올라왔어요. 또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오늘 글로벌 증시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좀 볼게요. 먼저 이거 이제 저희가 미리 사전 접수 안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온 건데요. 에스텍 파마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에스텍 파마가 급등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텍 파마 이분이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에스텍 파마 16,000원에 비중 10%. 야. 이렇게 반등했는데 16,000원에 비중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16,000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초에 가지고 계셨다가 아직도 물려 계시는 최고점인데요. 네, 16,000원대. 근데 SPM 파마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제죠.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전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비보존이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기업 이름인데 이 비보존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뭐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테파마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발표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결과가 좋겠죠. 나오겠죠. 좋겠죠. 좋다는 생각을 약간의 그런 얘기를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에스테파마가 이 비보존의 3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한 건데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 말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그래서 먼저 리치스타님 한번 에스테파마 매수가가 16,000원이에요. 매수가까지 갈까요, 과연? 이분 이제 약간 심각해서 계속 비중 10%라서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다행입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지금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이제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이 올라오면 17,000원 후반대인데 근데 그 전에 후반대. 정말 많이 올라면요. 근데 그 전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죠. 이 자리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저도 저항 자리 하나 딱 예. 세팅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맞춰보자. 한번. 예. 글쎄요. 일단 내일장에 만약에 저라면은 10%잖아요. 네. 오늘 장 아니면 내일 장이 정리를 하겠는데요. 안 안 올라오더라도.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호재가 막 확실적인 호재가 아니라 약간의 호재는 맞죠. 왜냐하면 다음 달에 뭐 다음 달에 다음번 하겠다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종목이 우르르 다 급등해가지고 이 비보존 얘기 나온 것 때문에 급등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스테파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BH부터 해가지고 네. 생명공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몇 번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생겼죠. HLB부터 해가지고. 네, HL부터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럼 나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껴있는 게 좀 보여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한가가 솔직히 상한가 도달을 했다가 지금 상한가 풀리고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간에 풀렸다는 게 약간 기분 나쁘네요. 좀. 그쵸. 오늘 상한가를 확실히 막았어야 말아 되는데. 올려가지고 네. 상한가에서 끝났으면은 솔직히 상한가에서 끝났다면 내일 장 한 번 더 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상한가가 풀렸으니까 더더욱 좀 그래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뭐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거의 8,000원권에서 놀다가 반토막에서 놀다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니까 저 같으면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조금 손절을 인정하시더라도 조금 손실 보고 나가는 게 16,000원 가는 게 이 종목이 16,000원 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상한가 나오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는데 재료가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지스타님이 봤을 때는 네. 에스테파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급등을 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TS가 네, 좀 꺼진 바람에 네.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종목을 보는데 자 이렇습니다. 주봉상 먼저 봐드릴게요. 일봉현상에서는 딱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봉상 그림에서 지금 매물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조정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뭐 25,000원부터 3만원대 한마디로 28,000원대까지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지금 이 구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 진입가 근처를 왔는데 아직 진입가 근처를 건들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얘들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13,000원대 지지라고 보십시오. 원래는 이제 고가 테스트하고 고가를 무너졌을 때 좀 한 30% 사실은 50% 정도 정리하고 계속 추가적인 시도를 봤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밀렸다 온 아이들은 본청 근처에서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차 홀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본인이 지지력에서 들어가는데 밀렸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 분석했거나 이슈를 잘못 봤던 거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자리들은 대부분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는 물량을 줄인 다음에 저가를 다 확인했다면 추가적인 배팅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저항의 혼조세를 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뭐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13,000원대 지지력이 중요한데 벌써 13,000원대 진입이 와버렸습니다. 좀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다면 13,000원대 지지력이 중요한데 내일이라도 반등을 주면 14,000원 초반대 14,000원 저항에서 30% 정도 물량을 터시고요. 그 다음에 12,000원부터 11,500원대에서 다시 30% 물량을 들어가서 얘네들 우선 혼조세를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눌림에 급등한 구간들 혼조세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을 수는 없는데 모멘텀의 지표에서 이런 그림들은 대다수 다이버전스가 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 열어봐도 뭐 다이버 같은 게 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바로 매수를 치기가 어려운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렇다면 14,000원대 이 구간들 전고점들 저항을 갖고 놀겠죠. 자 그러면 아쉽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얘네들은 13,000원대를 지지하면 땡큐입니다. 지지하면 가는 애들인데 지지를 못하게 되면 급등한 구간까지 다시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저 같으면 25,000원대 이상 돌파를 봅니다. 이 그림들은. 그리고 단기 추세를 깬 구간에서 얼마나 눌리느냐의 상황인데 이번 주에 급등을 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눌릴 걸 예상을 하고 최소한 얘네들 50% 정리를 못 하더라도 30% 정도는 원래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1,000원대 지지력에서의 다시 재매수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13,000원대를 바로 지키면 땡큐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신규나 분할들은 얘네들 11,000원대 지지력에서 다시 배팅 들어가시라. 그래서 14,000원대 전에서 한 30% 아쉽지만 익제로 하시고 추가 매수를 대기해서 끌고 가보시라.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게 낫기 때문에 자, 좀 그렇게 트레이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해줘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도 약간 선제스타님하고 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전 라인 하나 딱 잡아놓은 게 12,800원 딱 잡아놨어요. 12,800원 여기 이탈하면 던지시고요. 만약에 이탈 안 하면은 지킨다면 뭐 그냥 매수가까지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비보존 같은 경우가 떠서 대장이 있어요.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KPM테크가 있잖아요. KPM테크가 아마 상한가 말았을 거예요. 아마 KPM테크. 네. 상한가죠. 오늘도 상한가인데 KPM테크가 대장이기 때문에 KPM테크를 보고 빠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길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나머지 두 분 의견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제약바이오 하나 했으니까 제약바이오 상담 들어온 거 넘어가고요. 그럼 한국조선해양 233 하나님이 한국조선해양 매수가가 127,400원이네요. 127,400원에 비중이 30%. 아, 조선주 악재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자, 127,400원. 네, 역시 손실 중이네요. 일단 한국조선해양 이런 게 있었죠. 한국조선해양이 원래 옛날 현대중공업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말고 다른 크루즈 관련 업체가 M&A가 있었는데 그 M&A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독과점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이랑 합병하려면은 유럽이랑 몇 군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127,000원 비중 30% 리치스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종목은 좀 차트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127,000원짜리가 조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가인 자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패널로 조금 돌아서 버린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그렇게 훅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방금 나올 때 뭐 본절까지 오면 좋지만 본절까지 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손절 그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 근처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선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 거예요. 어차피 이평 저항은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한 12만 원 이상이니까 12만 원 이상에서 짧게 손절하시고 빠져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좀 쉽게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채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 채널이 바뀌면 이제 당분간 또 얘는 얘는 원래 그래요. 얘 종목 자체가 한 번 오르면 계속 쭉쭉 올랐다가 또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쭉쭉 내리기만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바뀔 때는 언능 빠져나오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제스타님이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우선은 뭐 추세 저항들 지지력들을 돌파한 상태에서 상단부 제약들 맞고 있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저항들을 갖고 있어서 기술적인 눌림들이 생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 내에서 혼조세를 굉장히 오래 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은 11,300원대 한마디로 11,400원대 지지력 테스트까지 좀 밀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고요. 단기간에는 12만 4천원대부터 11만 4천원대까지 계속적으로 혼조세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얘는 또 이제 밀린 상태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일부 물량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만 3천원대 지지력에서 다시 올라갈 땐 12만 4천원대 좀 물량 터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14만 원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돌파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계속적으로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 구간 중심 지지력들 지지를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만 4천대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눌릴 걸 예상하고 좀 더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약간 좀 눌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각각 제시한 가격대에서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담입니다. 1250님.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루드 오일 매수 가능한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인데 해외 선물 상담인데요. 크루드 오일 매수 가능한 자리.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항상 이제 비슷비슷한데 올라오면 매수하려고 하고 이제 올라오면 하도 올라오니까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 그래서 매수 자리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크루드 오일이 지금 3일 연속 지금 계속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매수할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요? 네. 없습니다. 아, 정답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네.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하고 똑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서 좀 그렇다. 매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얘가 엄청 많이 올라가봐야 네. 엄청 많이 올라가봐야 58달러 후반대인데 네. 떨어지면은 다시 55달러로 회귀해요. 다시 55달러를 회귀기 때문에 굳이 뭐할로 여기서 매수를 보려고 하시죠. 여기서는 그냥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관망이 좀 낫다. 매도의 극점 자리를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여기서 매수를 따라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어차피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렴의 과정이라서 수렴의 중턱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절대 뭘 매매를 하는 게- 하면은 네. 안 되겠네요. 뭘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어차피 바닥권 나오고 고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제스타일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선제스타일 지금 매도. 오늘 그 자리가 아니라 약간. 겁을 한번 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 저항들 보이시죠? 저항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간 거 아니고요. 오늘 제가 사인드린 거 이겁니다. 오늘 지지력들은 90대. 그래서 9080 지지력 하나 하고 55.80대 지지력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봤자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 2030 때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요. 올라가더라도 얘네들 계속 출렁거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얘네들이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가 같이 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차익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 얘네들 오늘 지지력에서 매수를 못 하셨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55.80대로 오든지 아니면 좀 얘네들 눌렸을 돌파한 이후에 아니, 이 추세 돌파했을 저항들 때. 있죠. 아. 예. 그래서 이를 돌파하고 지지력에서 짧은 손절로 단타 매수부터 시작해서 끌고 가는 새로운 마디를 공략하는 방법을 노리시길 바라고요. 뭐 공격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면 55.9080대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좀 기다리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란에서 우라늄 농축한다고 여기 나와서 저는 급등할 줄 알았더니 못 가더라고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이란에 대한 좀- 이슈가 너무 많이 우거먹거든요. 그럼 못 가는 거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해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